네, 안녕하십니까. 인프라리스의 장유한 상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멀티클라우드 VPCC ICT웍스 매니지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 현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0년 7월에 설립을 하였고요. 설립 후 최초로 저희가 시스마스터 스윗이라는 IT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또 GS 1등급을 획득해서 공공기관에도 출시하는 기회를 삼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4년까지 이 주력 제품을 많이 기업에 공급하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2014년 말부터는 당시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솔루션 서비스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품을 기반으로 저희도 이제 2015년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초로 이제 전문 운영센터라고 M센터를 오픈하였고, 시스티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클라우드 MSP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시스마스터 스윗을 클라우드에 적합하게 개발을 해서 M콘솔 사스라는 제품을 개발하였고, 국내 최초로 키사 보안 인증도 획득을 하여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하였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오늘 이런 멀티 클라우드 VPCC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되었습니다. 먼저 이 멀티 클라우드 VPCC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그동안의 사례 중에 좀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입니다. 국회 도서관에서는 국가학술정보 융합 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이거를 현재 협력기관, 대학교들이 있죠. 대학교도 되고 일반 연구기관들과의 이 국가학술 융합 데이터 시스템을, 융합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자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고요. 그로써 협력기관과 대학교 이런 데서도 국가학술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연구원들도 각자 개별적으로 그런 학술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데이터를 받아내고 그런 원활한 융합 데이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저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산도시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통지원부에서 하고 있는 하모니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은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 시스템은 지역 주차장의 현황을 주민들께 쉽게 알려두는 서비스로서 이걸 주민들이 알고 계시면 거기를 정보를 통해서 내가 오늘은 어디에 주차를 하면 좋겠다 이런 원활한 주차 알람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때는 주민별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요 주차 공간은 내가 좀 써야겠다 이런 예약도 되고 관리도 되고 그런 원활한 주차 공간과 주민과의 어떤 연결 플랫폼을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계시고요. 또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교통 지원 시스템을 계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모니콜 시스템이라는 콜센터 시스템과 또 교통 약자께서 필요로 하실 때의 연결, 그거에 대한 또 플랫폼을 또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또 기존에는 상당히 주차 공간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이런 어려운 것들이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원활하게 주차 관리도 되고 또 교통 약자께서도 쉽고 편안하게 하모니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통 시스템을 지원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광양시청입니다. 광양시청은 지역 특성에 맞춰서 상당히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그동안 시행을 해보신 결과 축제 기간 직전에 축제 신청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집중 트래픽에 의해 가지고 집중 시스템이 좀 원활하게 사용 못하고 다운되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어오셨고, 축제가 여러 개다 보니 각각의 개별 축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어떤 그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터 인프라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 전에 벌써 저희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축제에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을 하시게 되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냐면 모든 축제 시스템은 한 시스템, 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통합이 되어 있고, 요 가운데 보시면 보겠지만 어떤 그 축제 서비스 포탈이 있고, 또 이제 통합 관리 서비스 포탈도 있고, 각 축제별 일정이 다 소개가 되면서 축제에 참가하는 전 국민들에게도 편리한, 원활하고 편리한 어떤 축제 예약 시스템도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써 광양시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전산 자원들이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매우 효율적으로 그 축제 통합 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축제가 작년하고 올해는 좀 비활성화됐다 하시는데요. 이게 풀리게 되면 상당히 이쪽의 시스템들이 다시 또 그저 힘을 발휘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산구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입니다. 광산구 및 뭐 다른 모든 그 지자체 다 그렇겠지만 그 대민지원 포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민지원 포털 시스템을 광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클라우드의 그 효과를 통해서 대민 웹 서비스도 원활하고 어떤 기관 내부 업무 시스템도 원활하게 사용을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그 인프라 자원, 클라우드를 통한 그 효율 극대화를 보시면은 시스템이나 이런 CPU 활용성은 3.8배나 개선 등으로 나왔고요. 메모리 효율성 부분도 1.9배나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 효과는 아래 보시면은 최대한 30%까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될 수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구입 비용 대비, 그러니까 물리 서버를 구입한 거 대비 클라우드를 적용하였을 때 5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구입 비용 대비 30%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거로 지금 산출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로 니아에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니아에서는 내부에서 운영 중인 한 20여 개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그 운영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체 이제 클라우드 센터, 자체 전산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스 쪽에 보면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항원원수 이런 등 장비 어떤 설비, 서버나 주변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설비들의 노후화 이런 거에 대한 유지 관리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고 계셨고, 또 만약에 어떤 장애가 발생 시에 기존의 노후화뿐 아니라 서버나 이런 그 자체 그 운영 시스템들에 대해서의 상관관계,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운영 전담사들과의 상관관계, 이런 관계들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좀 불편함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기존에 데이터 센터를 자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고, 서버별로 그 노후화 시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발생되는 지속적인 장애 예상, 이런 부분들을 다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현재 3년째 그 멀티 클라우드 쪽으로 그 자체 시스템들을 다 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세 개의 그 CSP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 니아에서 사용하는 자체 서비스들을 다 이전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안정화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얻는 기대는 당연히 이제 성능 개선, 뭐 시스템들이 신규 시스템들로 다 서버가 다 바뀌었으니까 성능 개선과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요. 현재 이제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나 AI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신기술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CSP사의 원활한 그
멀티 클라우드 형태를 이용해서 만일의 장애 시, 어떤 다른 장애 시, 큰 장애든 장애 장애 시에도 다른 CSP로 원활하게 전환이 되는 재해복귀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를 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 VPCC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VPCC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VPCC는 버추얼 프라이빗 컴퓨터 센터로서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가상 공간의 프라이빗한 전산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객의 전산실을 구축해드리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VPCC는 현재 이런 4가지의 그 전략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 환경에 적합한 가상화 전산실을 구성하는 것을 의논드리고 상담드리는 그런 기획 단계의 첫 단계가 있겠고요. 요거는 저희 웍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고객 분야별로 특화된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나 이런 데 대해서 특화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 기업 파트너를 통해서 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이미 고객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저희가 그 기획 단계에서 구성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획된 그 솔루션과 그 필요한 IaaS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저희 엔지니어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엔지니어링을 발휘해서 고객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는 그런 구성 방안을 어떤 IaaS를 만들어서 드리는 실제 구축을 해드리고요. 구축된 그런 전산실, 가상화 전산실에 대해서는 저희 ICT 웍스 매니지드 기반으로 24시간 365일 엔드-투-엔드 레이어드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4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웍스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웍스 어드바이저는 왼쪽 그림에 보시면 클라우드에 대한 그 컨설턴트를 해드리고 IT 인프라적인 그 경험을 살린 기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또 업종별 전문가도 있습니다. 업종별 전문가는 조금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고객에 맞는 초기 구축 컨설팅을 통해서 클라우드 자원, 어떤 디스크 용량, 또 어떤 구성의 특성, 보안 설계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면 기획 단계에서 기획을 해드리고, 조금 더 들어갈 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고객의 업종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현재 쓰시는 거가 좋은 건지, 아니면 요번에 최근에 나왔는 신규 소프트웨어들이 좋은 것들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드리고요. 향후에 사용량에 따라서 어떠한 그 클라우드 IaaS 부분들이 증가가 될 거냐, 좀 효율화가 되고 좀 절감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장애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구를 해드리고 장애 대응해드리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웍스 어드바이저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웍스 파트너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 업종 그 전문가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파트너로서 존재를 하게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2가지가 먼저 업종 웍스 파트너, 그 다음에 솔루션 웍스 파트너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 웍스 파트너스는 각 업종별의 그 대표되는 이제 기업들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영상 제작 기업 같은 기업도 여기에 이제 저희 파트너로서 업종 웍스 파트너가 될 수 있고요. 또 제조기업도 당연히 이제 될 수 있고, 이런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어떤 그 소규모 소공인들 해가지고 작은 의료기기 제작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 될 수 있고요. 또 세무나 회계법인들도 저희 업종 웍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 업종 웍스를 왜 이렇게 나눠놨냐 하면, 이제 그 기업의 운영을 하시다 보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IT 자원을 쓰시는 경우에 4개에 맞는 IT 자원이 뭔지를 기존에는 무조건 서버 한 대다, 이렇게 DB를 솔루션을 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보면은 클라우드라는 거는 굉장히 그 자원이 유동적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딱 맞게끔 규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소프트웨어들도 거기에 맞는 적합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영상 제작 기업, 뭐 제조 기업, 뭐 소상기업 이런 데 맞도록 미리 어떤 그 템플릿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파트너로 모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같은 동종업계에 이런 그 템플릿 형태의 어떤 그런 홍보를 알리고 해서 쉽게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클라우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성웍스 파트너스를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솔루션웍스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맞춰서 기업에 맞는 솔루션 소프트웨어들을 발굴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규모나 뭐 백신만 해도 규모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업종에 맞춘 솔루션들을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솔루션웍스 파트너들도 별도로 저희가 이원화해서 업종웍스, 솔루션웍스에서 이원화해서 파트너를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 단계에서 웍스 어드바이저가 그 웍스 파트너들과 함께해서 고객에 적합한 그 기획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 효율적으로 클라우드에서 구축을 해드린 단계인데요. IaaS 엔지니어링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사례를 좀 보시면은 예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경험을 보니까 IaaS 엔진은 첫 번째로서 이제 OS, 또 DB, 또 기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부분까지 저희가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라이언스 형태, 즉 어떤 하드웨어 부분도로 아예 그 봉합이 돼서 있는 형태냐, 아니면 그 기존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 서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웹 서버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IaaS 엔지니어링에 대해 OS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닉스 또 리눅스부도 있었고 리눅스에서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라는 데 굉장히 쉽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OS 부분들에 보면은 EOS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술 전환을 고려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변경해서 신규 버전을 도입해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레가시 부분에서 봤던 라이선스 조건들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변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은 건지, 오히려 클라우드로 갔을 때 더 내려가는 부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 상용 DB를 다른 부분으로 무료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 DB를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어떻게 점차 그거는 좀 사용을 좀 순차적으로 좀 못 쓰는, 왜냐하면 어플라이언스 형태를 클라우드로 가기는 상당히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이제 지속은 하되 클라우드와 어플라이언스 부분에 연계는 가져가서 하이브리드 아닌 이런 형태로 가져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클라우드를 이제 많이 클라우드 쪽으로 어플라이언스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시프트를 시켜야 되는 그런 좀 숙제가 남게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버 부분보다는 클라이언트 쪽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개발 여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파악을 해야 이 클라우드로 전환 시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기간, 공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좀 기획 단계에서 본 거를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실제 얼마나 걸리는지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웹 기반으로 된 거는 당연히 그 클라우드 전용할 때는 상당히 수월하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고객을 위한 그 전산실이 이제 가상화 어떤 클라우드가 구축이 되시면, 이거를 저희는 24시간 365일 M센터라는 곳에서 대시보드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 관리를 통해서 ICT웍스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도 그 운영될 때의 어떤 장애나 이런 거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모든 아무리 앞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결국은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고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피해를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문 M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침 이 M센터가 과거에 이제 기존에 9월 말까지는 목동에 있는 KT 정보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서초동에 신규로 단독 건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이 ICT웍스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은 저희 ICT웍스 솔루션 서비스 요약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면서 쉽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ICT웍스 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 안에는 이제 크게 이런 5가지 정도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스마스터 수이라고 저희가 2000년도부터 개발된 제품도 있고 클라우드로 버전된 M콘솔 사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파스 기반의 S파스타라는 제품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CCTV 클라우드 서비스 또 파스 기반의 파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카페 이 5가지 그 솔루션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ICT웍스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제품들이 전부 다 디지털 전용몰과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에 등록된 저희 서비스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 그 사스 분야에는 M콘솔 사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부분에는 ICT웍스 매니지드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IS 부분에는 시스템 G 클라우드에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그 M콘솔 사스라는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 M콘솔 사스라는 이 제품은 혁신 제품의 전용몰로 등록이 돼서 그 위에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보다도 조금 더 특화되고 검증받은 그런 솔루션과 서비스로서 우리가 더 등록이 되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가 그 양천구 목동에서 서울시 서초구 현역로로 이전이 되었고요.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혹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그 디지털 서비스 아까 이제 저희가 등록된 3개의 서비스가 등록된 부분을 이용하시려면 미리 뭐 사전에 기관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해 놓으시면 더욱더 이 포털을 통해서 공공에 관련된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고 쉽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이제 밑에 디지털 마켓 KR에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다 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